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제어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요 개회로 제어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개회로 제어계, 즉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과 이제 상반되는 그 제어계가 바로 페루프죠. 페루프. 이제 폐회로 제어계가 있는데 먼저 개회로 제어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회로 제어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시퀀스 제어로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므로 제어 동작이 출력과 무관하며 시퀀스 제어가 바로 이 개회로 제어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계통들을 보시면 이 목표값 자체가 이게 입력입니다. 입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이 제어량 자체가 이제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선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값, 기준 입력, 제어 장치, 조작량, 그다음 제어 대상. 여기 제어 대상에 이제 외란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어량 이렇게 해서 이 폐회로 제어계랑은 좀 다르게 이 출력과는 무관합니다. 출력과는 무관해서 이거로 시퀀스 제어가 대표적인 개회로 제어가 바로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개회로 제어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어 시스템이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직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간단하고 그래서 설치비가 저렴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제어 동작이 출력과 관계없다고 했죠. 출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오차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폐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를 이렇게 줄여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회로 제어계 같은 경우는 오차가 발생해도 제어할 수 있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차를 교정할 수도 없다라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개회로 제어계와 이제 상반되는 폐회로 제어계가 있죠. 그래서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 시스템인데, 자, 이것은 이제 피드백 제어.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차가 발생했을 때 그 오차를 줄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제어로서 제어계의 출력이 목표값과 일치하는가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이에 비례하는 정정 동작 신호를 제어계에 보내어 오차를 수정하도록 하는 개환회로, 그러니까 검출부와 비교부, 검출해서 비교하는 그러한 검출부와 비교부를 갖는 제어계를 폐회로 제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여기 똑같아요. 목표값이 있고 제어 장치가 있고 제어 대상, 제어량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개회로 제어계랑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러한 피드백. 여기 주 개환 신호 있죠? 피드백. 이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개회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차가 발생을 해도 그 오차를 교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폐회로 제어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출을 하는 거예요. 검출부를 통해서 주 개환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피드백, 그죠? 이렇게 피드백 교환을 거쳐서 이제 바로 목표값에 가까운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로 제어계보다는 바로 폐회로 제어계가 조금 더 정확한, 그죠? 정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폐회로 제어계의 장점들을 한번 볼게요. 장점. 자, 어떤 장점이 있냐? 자,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일단 줄일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제어기 부품들의 성능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제어계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값에 정확히 달성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값에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폐회로 제어계의 단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들이 있죠. 그래서 자동 제어에서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회로 제어계보다는 어때요? 더 설비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고 고도화된 기술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설비의 일부에 고장이 있어도 전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왜냐면 피드백 제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갔다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 일부의 고장이 생기면 전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폐회로 제어계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그러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이죠. 일종의. 자, 이제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폐회로 제어계의 개통도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 개통도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어 대상. 제어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제어 대상은 여기 있죠. 제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제어의 대상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기계의 전체나 그 일부분을 통틀어서 이 제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어 대상.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단 기준이 되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거겠죠. 제어 대상. 그 다음 제어 장치. 여기 보시면 제어 장치가 이만큼, 자, 점선으로 묶여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가 하나의 제어 장치예요. 그래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어 대상에 부착되는 장치이고, 자, 조절부, 그 다음 설정부, 그 다음에 검출부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 안에 이제 보시면 조절부, 뭐 조작부, 그 다음에 검출부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제어 장치가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제어 요소. 자, 제어 요소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 부분이 자, 제어 요소인데 이 제어 요소는 자, 동작 신호를 여기 있죠. 동작 신호를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조작량이 있어야 돼. 조작량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자,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자, 변환하는 요소가 바로 이 제어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제어 요소에는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제어 요소에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졌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어량. 자, 제어량은 뭐냐? 제어량 같은 경우는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입니다. 여기 제어 대상.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으로 제어 대상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인 양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동기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의 회전수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제어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요소냐? 바로 제어량이다라는 거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목표값이라는 게 나오죠. 목표값. 이 목표값을 일종의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값. 여기 나와 있는 목표값. 그죠?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어량이 어떤 값을 취하도록 하는 목표로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값, 즉 입력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값이 없으면 이 제어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표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제어량이 이제 목표값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목표값이라는 것이. 그죠? 이 제어량의 기준이 되는 그 값이 바로 목표값이라는 거죠. 목표값. 자, 그 다음에 기준 입력은 뭐냐? 기준 입력. 여기 있죠? 기준 입력은 바로 제어계를 동작시키는 기준으로 직접 제어계에 가해지는 신호를 이제 말하고요. 이제 기준 입력 요소라는 것은 여기 주어진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 입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장치, 이것을 기준 입력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외란 있어요. 외란. 여기 제어 대상에 자, 외란이라는 것이 있죠. 외란. 그래서 여기는 제어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신호로서 제어계의 상태를 방해하는 거죠. 그죠? 교란하는 외적 요인을 바로 외란이라고 합니다. 외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이거는. 그죠?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데 방해하는 요소예요. 방해하는 요소. 외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검출부는 자, 제어량을 검출하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 지금 이 시스템을 거쳐서 자, 이 제어량을 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표값이 100인데 지금 여기서 나온 값이 출력으로 나온 값이 80밖에 안 돼요. 이 값을 검출해서 다시 이 80이라는 값이 100에 가까울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피드백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어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검출하는 부분. 그죠? 값을 검출하는 부분을 검출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비교부가. 자, 그 다음 10번째 보시면 조절부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절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어 요소의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죠? 조절부. 그래서 제어 요소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어디에? 조작부에, 그죠? 조절부에서 조작부로 보내잖아요. 그죠? 신호 자체가. 그래서 조작부에 보내는 부분을 조절부라고 하고요. 자, 비교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값과 제어량의 신호를 비교해서 제어 동작에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비교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출부에 비교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작량은 뭐냐, 조작량은 제어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자, 제어장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제어장치죠. 그죠? 제어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인 거죠. 그러니까 제어장치를 거쳐 나왔잖아요. 그 출력이죠. 자, 제어 대상으로 들어갔잖아요. 입력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떤 조작량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떤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어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으로 제어장치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제어 신호, 이것이 무엇이다? 조작량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제어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이다. 여기까지. 이건 뭐다? 조작량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동작 신호라는 것은 패로프에 직접 가해지는 입력으로, 그 동작 신호가 지금 이거죠. 여기 동작 신호. 패로프에 직접 가해지는 입력으로 기준 입력과 주 피드백 신호와의 차이, 오차,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로 일종의 편차라고 하는 거죠. 편차.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그걸 동작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지금 용어를 지금 1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용어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조작량, 이거 조작량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 있죠. 제어 요소. 제어 요소. 그러니까 제어 요소에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그 용어만큼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나머지 용어들은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어 요소와 여기 있는 조작량만큼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큼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제어계의 분류입니다. 자동 제어기를 분류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분류가 바로 제어량에 따른 분류가 지금 나와 있는데 크게 이것도 제어량에 따른 분류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프로세스 제어. 이게 상당히 자주 나와요, 시험에. 프로세스 제어 또는 이걸 공정 제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프로세스 제어 같은 경우는 뭐야 말 그대로 자, 어떠한 제어량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떠한 제어량. 보시면 어떠한 제어량이 있어요, 지금? 온도, 압력, 그리고 액위, 유량, 밀도, 농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제어량. 이런 제어량이 나왔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프로세스 제어에 해당이 된다고요. 프로세스. 온도, 압력, 액위, 유량, 밀도, 농도 등과 같은 공정중. 그래서 공정 제어라고 하는 거죠. 공정중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이며 바로 이것도 기억하세요. 외란의 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외란의 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어 방식. 뭐라고요? 프로세스 제어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란의 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프로세스 제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로 뭐가 있어요? 석유공업이나 화학공업. 이런 식으로 공업 이런 게 들어가면 다 프로세스 제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프로세스 제어 또는 공정 제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서버 기구 또는 서버 제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어량을 기억하셔야 해요. 제어량. 서버 기구에는 뭐가 있냐면 물체의 위치, 방위, 그 다음 자세 등 기계적인 변이를 제어량으로 해서 목표값의 임의 변화에 추정하도록 구성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항공기, 로봇 이러한 것들이 서버 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서버 제어. 이것도 이제
이것도 프로세스 제어만큼은 아니지만 이 서버 기구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 자동 조정이 나오죠. 이 자동 조정도 어떠한 제어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전압이나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 장력 등의 물리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것도 자동 조정에는 이러한 제어량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전압 장치, 뭐 발전기, 조속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자동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량의 분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프로세스 제어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목표값에 의한 분류를 볼게요. 목표값에 의한 분류. 자,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목표값이 일정하냐, 목표값이 고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 목표값이 변하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치 제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추치 제어가 있어요. 추치. 정치 제어, 추치 제어. 이거는 용어만 봐도 딱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정치 제어는 뭐예요? 이 치라는 게 한자로 우리말로 하면 값이에요, 값. 값이 일정한 제어예요, 값이. 값이 일정하다고요.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추치 제어는 값이 어떤 값을 따라간다. 그 추정 제어, 추치 제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제어 먼저 보시면 나와 있죠? 일정한 목표값을 뭐 한다고요? 유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목표값이 안 변해요. 이것이 바로 정치 제어라는 거죠. 자,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이 이에 해당한다. 자, 아까 그 제어량의 분류에서 나왔잖아요. 요 프로세스 제어와 자동 조정이 대표적인 정치 제어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정치 제어. 대표적인 게 연속직 압영기가 있고요. 그래서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제어다. 이게 바로 정치 제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만 잘 해석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값이 안 변하는 거죠. 값이 안 변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추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해요. 이런 식으로 목표값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 자동 제어를 말하고, 목표값의 변화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를 프로그램 제어.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목표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제어. 그 변화가 임의의 경우인 경우를 추종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 프로그램 제어. 임의로 정해지는 경우를 추종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추종 제어를 보시면 미지의 시간적 변화를 하는 목표값의 제어량을 추종시키기 위해서 그 값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추종시키기 위한 제어로 서버 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버 기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치 제어가 아니고 추치 제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공포의 포신, 자동 평형계기, 추정 레이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탄, 유도 미사일 이런 거 있죠. 유도 미사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일종의 추종 제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비율 제어. 자, 비율 제어는 여기 이 용어 자체가 비율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비율. 그죠? 비율. 여기도 뭐냐? 여기도 나왔죠. 비율 관계. 자,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경우의 제어. 이건 답이 나와요. 바로. 무슨 제어라고요? 비율 제어.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떠한 비율 관계.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지는 제어. 뭐라고요? 비율 제어라고요. 비율 제어. 그래서 둘 이상의 제어량을 소정의 비율로 제어하는 것, 그리고 연료의 유량과 공기의 유량과의 사이의 비율을 연소에 적합한 것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어 방식, 이런 것을 바로 비율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율 제어.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는 뭐예요? 프로그램 제어는 목표값의 변화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로 했어요.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 제어량을 그것에 추종시키기 위한 제어. 예를 들어서 무인열차나 엘리베이터, 자판기, 그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프로그램 제어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프로그램 제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제어 동작. 그러니까 제어 동작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연속 제어냐 아니면 불연속 제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연속 제어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속. 자, 연속 제어. 자, 말 그대로 제어가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 개의 제어 단계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 한 제어 단위는 바로 앞 한 제어 단계의 제어를 받고 다음 한 제어 단위를 제어하도록 하는 제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어 단계가 이렇게 여기 제어 단계가 있고 여기 제어 단계가 있고 자, 제어 단계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단계를 봤을 때 이 단계는 앞에 있는 그 제어에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제어 단계는 그 다음 거에 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고 다시 이 다른 단계에 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얘기입니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제어 단위는 바로 앞 한 제어 단위의 제어를 받고 그리고 다음 한 제어 단위를 얘가 또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죠? 연속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속 제어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비례 제어라는 것이죠. 비례 제어. 이거를 비례 제어를 피동작이라고 합니다. 피동작. 그래서 이 비례라고 하는 것이 프로포션. 프로포션의 약자 P를 써서 바로 피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동작. 프로포션. 그래서 비례 제어인데 이거 피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비례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잔류 편차, 옵셋,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다. 그래서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비례 제어라고 하시면 돼요.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 이거예요. 비례 제어. 그래서 비례 동작을 가하여 하는 방식의 제어를 말하는데 실내 온도 등을 제어하려는 대상의 편차값을 검출하여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에 의해서 제어를 한다. 그래서 이 비례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다라는 거. 이거는 비례 제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 제어. 우리 미분과 적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미분 제어. 바로 디퍼런셜의 그 D자를 쓴 거예요. 미분 제어를 D 동작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크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예요.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진동을 억제하는 제어로 레이트 동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어 목표값과 실현값, 세차, 즉 편차죠, 편차. 자, 편차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하는 제어 신호를 조작부에 주어서 미분 동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미분 동작을 일으키게 하여 실현값이 목표값에 이르는 지연 시간을 뭐 한다고요? 작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지연되는 시간을 작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가 바로 이 미분 제어, 즉 D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연 특성이 제어에 주는 악영향을 감소해 주는 거, 그리고 동작 신호의 기울기에 비례한 조작 신호를 만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분 제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적분 제어가 나오죠. 적분. 그러니까 미분과 상반되는 개념이 적분이죠. 그죠?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인테그럴. 그 인테그럴의 i를 따서 적분 제어를 I 동작이라고 하는 거죠. 적분 제어, I 동작. 그래서 이 적분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잔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한 제어다. 그죠? 잔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한 제어. 이것이 적분 제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비례 제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잔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한 제어가 바로 적분 제어라는 거예요. 적분 제어. 그 내용을 보시면 적분 동작을 가해서 실행하는 방식의 제어를 말한다. 자, 제어량에 편차가 생겼을 때 그 편차의 크기에 따라 조작단 이동 속도가 비례하며 제어량의 편차가 없어질 때까지, 그죠? 편차가 없어질 때까지 동작을 계속 동작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다? 잔류 편차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한 제어가 뭐다? 바로 적분 제어, I 동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비례 적분 제어입니다. 비례 적분. 자, 비례가 아까 P였죠?
그리고 적분이 i였죠? 그래서 pi 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 적분 제어. 이것을 pi 동작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비례 제어 같은 경우는 잔류 편차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또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pi 동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잔류 편차가 없겠죠. 왜? 적분 제어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 제어는 잔류 편차가 있지만 이 적분 제어 때문에 잔류 편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완해 주는 거죠. 보완. 자, 그리고 이제 간헐 현상이 있다. 간헐 현상이 있는 것은 이제 비례 적분 제어가 되는 거고요. 또 지상 보상 요소에 대응이 되고 이득 교점 주파수가 낮아지며 대역폭은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간헐 현상이 있는 제어, 잔류 편차가 없는 제어. 이거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비례 적분 제어 또는 PI 동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실게요. 비례 제어의 적분 동작, 그죠? 비례 제어에다가 적분 동작을 가미한 거예요. 합친 거죠, 그죠? 비례 제어의 적분 동작을 가미한 것으로 비례 제어에 있어서는 외란이 생겨서 그 프로세스 부하의 변화가 지속되는 경우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 오프셋, 잔류 편차가 생기는데 적분 동작을 가함으로써 편차가 지속하는 한 항상 편차를 0으로, 그죠? 편차를 0으로 복귀시키도록 조작단 위치를 동작시키기 때문에 뭐가 생기지 않는다? 편차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례 적분 제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비례 미분 제어입니다. 비례 미분 제어는 이제 비례 제어에다가 미분 제어를 가미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례 미분 제어는 PD 동작이라고 합니다. 내용 보실게요. 자, 비례 제어와 비교해서 외란에 의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응답이 빠르다 소극성이 있다는 거죠. 응답이 빠르며 단시간 내에 제어를 안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목표값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어떤 효과가 있다? 소극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응답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극성이 있다는 거죠. 소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비례 적분 미분 제어입니다. 비례 제어, 미분 제어, 적분 제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PID 동작이라고 하죠. PID 동작.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 간헐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제어다. 자, 우리 좀 전에 그 비례 적분 같은 경우에 간헐 현상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 비례 적분 제어에다가 미분 제어를 가미시켜서 바로 간헐 현상을 또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이클링과 오프셋이 또 제거된다. 그죠? 적분 제어가 바로 오프셋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잔류 편차. 그 다음 정상 특성과 응답의 소극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위한 제어다. 이게 소극성. 그죠? 그러니까 PID 동작이 가장 이상적인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가 되겠죠. 자, 보세요. 비례 적분 동작에 미분 동작을 조합시킨 최고 좋다는 얘기예요. 이 제어가. 최고도의 제어 동작을 말하고 제어량의 변동에 즉응하여 정정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어 응답이 빠르다. 예, 소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어 응답이 빠르고 사이클링을 억제하며 잔류 편차도 남지 않는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PID 동작. 자, 이제 그 다음에 연속 제어와 반대의 개념. 뭐겠어요? 연속의 반대? 불연속. 그죠? 끊어진다는 거죠. 제어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어 신호가 펄스나 디지털 코드를 사용하는 제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되는 신호겠지. 이렇게. 신호가 이런 식으로. 다 끊어지죠. 그죠? 각각 끊어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신호가 이런 식의 구형파. 이렇게 구형파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어 신호가 어떠한 이러한 펄스나 디지털 코드를 사용하는 제어. 이게 대표적인 불연속 제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불연속 제어에는 이게 있어요. 이 위치 제어.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 위치 제어. 그리고 온오프 동작. 스위치를 켰다, 껐다. 딱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 디지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지털 같은 경우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0 아니면 1인 거예요. 0, 1, 0, 1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불연속 제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 제어에는 이 위치 제어, 그래서 온오프에 대한 동작,
단속적 제어 동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다위치 제어, 샘플링 동작, 시간적 비례 동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연속 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거는 연속 동작, 연속 제어와 불연속 제어를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사항으로 자, 시퀀스 제어를 볼게요. 시퀀스. 자, 시퀀스 제어는 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단계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를 뭐라고 했어요? 시퀀스 제어라고 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무인 커피 판매기 있죠. 자판기. 자판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순서가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고 그리고 버튼, 우리가 사고 싶은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그 음료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식이. 그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나오잖아요. 출구로. 그런 게 일종의 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퀀스 제어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인 커피 판매기, 그다음 뭐 전기 다리미 같은 경우도 다 시퀀스 제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퀀스 제어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제어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제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가 된다. 다 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뭘 했을 때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또 뭐가 이루어지고 다 미리 정해져 있는 제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어 결과에 따라서 조작이 자동적이다라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제어에 대한 설명과 특징 참고사항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동 제어계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정 판별법이 어떤 건지를 모르셔도 돼요. 이건 아셔야 돼요. 자동 제어계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범위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 루스의 안정 판별법, 후르비츠의 안정 판별법, 그리고 나이퀴스트의 안정 판별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세히 하는 게는 이러한 판별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환 요소들을 볼게요. 이 변환 요소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변환하는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다루냐? 여기 있죠? 자,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것. 자,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 포텐셔미터, 차동 변압기, 전위차계.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요소. 그 다음에 변위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요소. 이거 있어요. 노즐 플래퍼.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노즐 플래퍼, 유압 분사관, 스프링. 이러한 것들. 변위를, 그러니까 결국 위치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위치를 압력으로.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것도 잘 나오죠.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것. 가변 저항기. 그러니까 가변 저항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돌리면 저항값이 바뀌잖아요. 그죠? 가변 저항기. 용량형 변환기, 그 다음 가변 저항 스프링.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환 요소들은 크게 뭐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드린 요 사항들은 조금 중점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변환 요소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변환량과 변환 요소를 잘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변환 요소들도 한번 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자동 제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동 제어에 대한 내용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